안녕하십니까? 마음의 울림을 전하는 울림사주입니다. 오늘은 조금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했어요. 바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사주가 다를까? 하는 이야기예요. 주변을 보면 그런 친구들 있죠. 수업 시간엔 내내 딴짓하다가도 시험만 보면 늘 상위권인 친구. 반대로 밤새워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도 있고요. 시험 기간에 같이 놀고 헤어졌어도 집에 가서 밤새워 공부했는지 나한테는 피곤해서 어제 일찍 잤잖아 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나보다 성적이 잘 나오는 그런 친구들 있죠. 이게 머리가 좋고 나쁜 건 타고나는 걸까? 이런 생각, 이런 궁금증 한 번쯤 있으셨죠? 저만 그런 생각한 거 아니죠? 오늘은 이 질문을 명리학의 관점에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명리학은 가능성을 보는 거지 절대적인 운명이 아니에요. 사주는 무조건적이다 라고 하는 것 제가 없다라고 재차 말씀드리지요. 그리고 오늘 제가 다루려는 건 학교 공부, 학교 시험 공부, 자격증 공부에 관련한 거예요. 초등부터 대학까지의 성적과 일반적인 자격증 공부에 관련된 것이죠. 대학원 이상의 연구, 또 창의적인 학문, 또 큰 자격을 요하는 자격증 공부는 다른 영역이니까 오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유전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에너지 패턴을 재미있게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명리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초 살짝 설명해 드릴게요. 명리학의 세계관은 참 아름다워요. 우주의 모든 현상을 5가지 에너지와 음향으로 설명하거든요. 우주에는 5가지 기본 에너지가 있습니다. 목, 화, 호, 금, 수. 각각의 에너지는 다르게 작용하죠. 목 에너지는 성장과 확장, 창의성, 감성과 유연함. 화 에너지는 열정과 표현, 추진력, 확산과 집중. 호 에너지는 중심과 안정, 수용과 포용. 금 에너지는 수학과 정리, 이성과 논리, 분석. 수 에너지는 저장과 지혜, 통찰, 적응력, 유동성 등등이 나타내죠. 이 중에서 학교 공부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건 무엇일까요? 바로 금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이 시기의 공부는 감정보다는 논리와 이성으로 판단하고 풀어야 하며 A를 공부하면 B라는 결과가 나오는 정직한 인과관계가 나타나고 복잡한 내용을 정리, 체계화하며 습득해야 하잖아요. 이게 금의 역할이에요. 금 에너지의 흥미로운 법칙. 그렇다면 금이 많으면 무조건 공부를 잘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너무 많으면 오히려 그 에너지를 소중하게 쓰지 않아요. 반대로 부족하면 그걸 갈망하면서 이성과 논리를 스스로 키워가죠. 예를 들어 사주에 목기운이 많고 감성적인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반대인 금기운, 즉 논리적 사고를 동경해요. 그래서 오히려 공부에 강한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금이 많은데 이 금을 언제 써요? 라고 물어보시겠죠? 대운이나 세운 등에서 목기운에 운이 온다면 너무 흔해서 몰랐던 나의 금 에너지가 갑자기 희소해지고 소중해집니다. 아, 이게 내 장점이었구나 하면서 이때 금 에너지를 제대로 쓰기 시작하지요. 결국 중요한 건 많든 적든 내 안의 금을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공부의 관건입니다. 다음으로 볼 건 순발력과 위기 대처형 공부 스타일이에요. 이건 사주 명식에서 현관과 식신의 조합으로 나타납니다. 현관은 압박감이에요. 이걸 꼭 해내야 해 하는 긴장감. 식신은 해결 능력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는 창의적인 감각.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으면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흥미를 느끼는 타입이 되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우리님들은 평소엔 느긋하지만 시험 일주일 전부터 폭발하듯이 공부하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집중력이 상승하며
굉장히 직관적이고 응용력도 뛰어나죠. 다만 단점도 있어요. 지루함과 꾸준한 반복엔 약하고 흥미가 없으면 손을 잘 안 대요. 벼락치기는 잘하는데 장기적인 플랜에서는 약하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의 우리님들은 꾸준함을 훈련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타고난 순발력에 노력까지 더해진다면 그야말로 무적이 되거든요. 물론 십성적으로 공부 잘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관성과 인성이 원국 내 유전자에 이쁘게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때의 예를 들 수 있지요. 그러나 저는 이런 십성을 먼저 보기보단 오행적인 부분을 먼저 보시길 부탁드려 봅니다. 위의 금기운이 공부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지요. 그러면 같은 금기운이라 해도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바로 경금과 신금이죠. 위에 말씀드린 금기운의 소학과 정의, 이성과 논리, 합리적, 분석적인 것은 경금신금 똑같아요. 그런데 공부하는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마치 같은 운동선수라도 파워형과 스피드형이 있듯이 학습 스타일에도 이런 차이가 있어요. 경금은 양간이고 큼직한 큰 새, 도끼 같은 이미지로 볼 수 있어요. 크게 보고 빠르게 판단하며 전체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핵심만 콕 집어서 공부를 해요. 멘탈이 강하고 효율적이죠. 늘 자기가 받던 점수보다 적게 나와도 아유, 됐어. 다음에 잘 보면 되지.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는 시험에서는 디테일은 가끔 놓쳐 실수할 수 있는 게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신금은 은간이고 세밀, 영롱하게 세공된 보석이나 바늘 같은 이미지예요. 섬세하고 완벽주의적이죠. 희기도 예술적으로 하고 작은 오탈자에도 무지 신경 쓰는 암기력, 꼼꼼함, 집중력은 모두 최고고요. 하지만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쉽게 받아요. 늘 자기가 받던 점수보다 적게 나온다면 아,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렇게 했지? 라며 엄청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어느 하나도 놓치기 싫은 완벽주의형이라 강박적일 정도로 완벽하게 외우려 함이 속도면에서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어느 게 좋아요? 결론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정답은 없다입니다. 범위가 넓고 시간이 촉박하다면 경금이 유리하고 범위가 정해져 있고 세밀함이 중요하다면 신금이 유리해요. 중요한 건 우린 이미 경금 스타일인지 신금 스타일인지를 알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경금 스타일의 우리님이라면 내 약점인 디테일을 보완, 점검하며 시스템을 갖추는 식으로 신금 스타일의 우리님이라면 내 약점인 완벽주의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지 않게 속도를 훈련하는 식으로 이렇게 우리님들 스타일을 객관적으로 아는 것 이게 명리학을 활용하는 진짜 방법이에요. 오늘 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금 에너지가 없다고 재능이 없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각각 에너지마다 뛰어난 분야가 다를 뿐이에요. 오행마다 다른 배움의 재능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목은 창의력, 기획력, 아이디어력, 화는 열정적, 표현력, 발표형, 토는 안정감, 꾸준함, 관리형, 금은 논리적, 분석적, 정리형, 수는 직관적, 통찰력, 탐구형. 사실 오늘의 우리님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어떠한가요? 단순히 시험 잘 보는 것만으론 부족한 시대예요. 창의성, 소통 능력, 리더십, EQ라고 불리는 감성 지능, 이런 것들이 더더 중요해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페이지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님들의 사주 명식의 에너지를 알고 공부법이나 과제 수행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지요. 금 에너지가 강하면 논리력을 살려서 활용하고, 목 에너지가 강하면 창의성을 살려서 활용하며, 화 에너지가 강하면 시각적인 것을 살려서 활용하고, 토 에너지가 강하면 다채로운 기운으로 끈기를 살려서 활용하며, 마지막으로 수 에너지가 강하면 통찰력을 살려서 깊이 있는 사고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에너지는요, 노력으로 보완하시면 돼요. 훈련하면 충분히 개발할 수 있어요. 결국 세상은 이 다섯 에너지가 어우러져 돌아갑니다. 우리님들 모두 각자의 강점을 알고 키워가는 게 중요해요. 마무리하여 살펴드릴게요.
제가 상담하면서 늘 찾아오시는 우리님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조건적인 것은 없고 단식 판단은 하면 안 돼요. 좋은 사주, 나쁜 사주는 없고 노력하는 사주가 제일 강합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타고난 기운이 조금 부족해도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오늘은요, 금 에너지는 이성과 논리를 뜻하며 초등부터 대학까지의 교과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드렸고, 목기운이 많으면 반대인 금기운을, 금기운이 많으면 반대인 목기운을 쓰려 한다. 식신과 편관은 문제 해결력이 있기에 순발력이 뛰어나고, 경금은 대범함, 신금은 섬세함의 특징이 있기에 공부법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으며, 각 오행별 공부나 과제 수행 포인트도 짚어드렸어요. 그리고 모든 걸 결정짓는 건 우리님들의 노력임을 한 번 더 강조드리며, 우리님들의 스타일을 알고 그에 맞는 공부법을 찾아가시길 응원드려요. 그리고 어떤 사주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은 공부와 사주, 그 안에 숨은 학습 DNA를 함께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엔 더 실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살펴주심에 감사드려요. 울림사주였습니다.